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전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만약 미국 경제가 그냥 감기 수준이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닥칠 끔찍한 재앙일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시선, 위기론과 기회론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진실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선 기본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도대체 경기 침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아니 왜 하필 미국 경제가 전 세계,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라고 하면 다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미국의 기관, 바로 전미경제연구소, NBI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훨씬 더 넓은 기준을 사용해요. 그냥 GDP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각하고 광범위한 활동 감소가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GDP는 물론이고요. 고용 시장이 얼마나 활발한지, 공장들은 물건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갑을 얼마나 열고 있는지, 이런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빠질 때 바로 그때서야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훨씬 신중한 방식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미국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체이널리시스 데이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거의 4분의 1, 정확히는 24.4%가 북미,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냥 거래량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전체 거래량의 무려 76% 이상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3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대규모 기관 투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 이 고래들이 한번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그냥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측면,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왜 위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주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거대한 도미노가 됐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전염 효과, 도미노 효과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바로 얼마 전 2022년에서 2024년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니까 전 세계 돈줄이 바짝 마르면서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이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위험하다는 분위기라 만들어지면요.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한 현금부터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할까요?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죠. 이런 위험 회피, 즉 리스크 오프 심리가 전 세계로 번지게 되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게 바로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들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세요.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기업 파산이나 가계 빚은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신호들이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좀 암울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경기 침체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회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경기 침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그 위기에 맞서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대응이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180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례가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기억나세요? 2020년 3월 시작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었죠. 그런데 불과 1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격이 무려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9배가 폭등한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대반전이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정부의 대응에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거든요. 이렇게 풀린 돈들이 갈 곳을 찾다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바로 기회가설의 핵심 논리가 됩니다. 보세요. 경기 침체가 온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푼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투자자들은 가치를 지켜줄 희소한 자산을 찾는다. 바로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이런 흐름인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라는 주장과 기회라는 주장, 이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위기냐 기회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편의 연극처럼 순서대로 펼쳐지는 두 개의 막이라고 봐야 해요. 이 2막짜리 연극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1막, 위기가 펼쳐집니다. 경기 침체라는 충격이 닥치면 일단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겠죠.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곧이어 제2막, 기회가 시작됩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고 이 유동성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결국 진짜 이야기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에 대한 대응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공포와 위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이후에 펼쳐질 정부의 대응과 그로 인한 시장의 거대한 흐름 변화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고 기회를 잡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